쓰냐면요. 1월 24일 금요일이고 오늘 아마 글이 인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27일이죠. 27일부터는 전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른 전시, 한 발 앞선 전시 알림이네요. 한 발 앞섰다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전시는 수건과 화환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저 말고도 되게 다양한 글을 쓰시는 분들의 글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서 텍스트 전시를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시는 서울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건과 화환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수건과 화환 이외에도 성북동은 되게 볼거리가 많은 동네여서 주변에 미술관도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서는 대사관도 있고, 이전에 경험하셨던 어떤 서울의 북적거림과는 다른 여유로운 모습, 어떤 동네의 마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서 제 글도 부족하지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 대한 입장은 저는 거의 매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품을 쓰는 것보다 시에 대한 어떤 문장을 쓰는 게 훨씬 어렵고,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그러니까 정의 내리는 걸, 좋은 괴로움이겠죠. 괴롭다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그래도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말을 저는 쓸 수도 없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시적이다고 우리가 시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짧은 시적인 경험에 대한 글이 한 편 있고요. 또 시가 되어진 것과 시를 감상하실 수 있고, 또 구매도 가능할 거예요. 하는데 어떤
이전에 유튜브에 솔로 퍼포먼스라고 해서 뭐랄까 원맨쇼라는 그런 흑백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올린 건 아니었고요. 저는 그때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떤 나 혼자 노는 것에 뭔가 예고편으로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 나름 제가 그 당시에 제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이 보다 편안했어서 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입술이 너무 아파서 립밤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이따금 물어봐 주시고 또 들여다봐 주시고, 저도 계속해서 질문하는 글을 쓰고 또 대답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글을 쓰도록 할게요. 저 원맨쇼라는 말은 결국 혼자라는 말이기도 한데, 관객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독자와 만나거나 독자의 유입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결국 관객도 나고 쇼를 행하는 사람도 나고 진짜로 혼자서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무섭다? 두렵다? 두렵고 두려우니까 모자를 쓸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니까 어둡게 나오니까 좋아요. 되게 평소보다 설명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문득 사람들이 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일에 어떤 일들에만 신경 끄면서 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고, 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나름의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됐네요. 어떻게 해도 괴로운 거라면 그
글 쓸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글 쓸 수만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요즘 다니는 일터는 돌아오면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운동을 가기는 좀 어려운 시간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비율도 제가 맞춰가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응원을 받고 싶고 그런 응원의 말이 듣고 싶고, 다른 것보다도,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제가 되게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얼탱이 없는 짓을 하고 있고 바보 같아 보이는 짓을 하고 있어도 그때그때 하고 싶은 방향으로 말하고 쓰고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단순한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뭐 아주 제가 이런 서울 삶이라든지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고 하는 그런 삶에 조금 더, 그렇게 안 산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삶에 좀 더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그런 삶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삶에 보다 편안해지면, 이런 말은 쏙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응원하는 말보다 더한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바라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소문 없이 다녀간다는 말을 아까 샤워하면서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떠올렸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모든 일을 끝내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은 이 저녁 어느 쯤에, 사실은 저녁은 아니고 전 11시에서 4시 정도가 제일 좋긴 한데, 사회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죠. 저녁 밤이 되어야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깊은 독서도 좋긴 하지만 이런 책을 보고 또 뭐 이런 뭐 제가 예전에 써놓은 메모나 뭐 유인물, 달력의 메모, 뭐 이런 휴대폰 뒤에 쓴 메모도 있을 것이고, 그냥 책상 위에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이 책상에 닿게 된지는 알 수 없으나 내 눈에 띈 것들을 열어보고 거기서 아무 문장이나 읽어보고 어떤 대상이든 생각해보고, 이런 이 시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책이 아니더라도 새로 나온 드라마를 봐도 좋고, 뭐 유튜브 같은 거 요즘은 아가가 나오는 브이로그를 챙겨보기 시작했는데, 그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뭐랄까 신기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나름의 순기능이라면, 나름의 순기능이라기보다는 순기능이죠. 그냥 순기능이랑 이런 건가 싶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사람을 이해해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또 오해하기도 쉽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어떤 자동적인 삶에 있다가 딱 이렇게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마 작업하시는 분들, 작업하시고 또 생활도 같이 겸하시는 분들이 하려는 제 1번의 어떤 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매일 모든 걸 다 끝내고 싶고 그만하고 싶지만 2025년은 조금 더 참아보려고 해요. 또 말이 많아졌다. 참아내는 걸, 참아내는 거, 참는 거? 제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조금 더 체화하려고 시도 중이에요. 아마 죽을 때까지 완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즐거운 대화를 하면 몸이랑 마음이, 체력이 절로 좋아지는데 운동을 해도 그렇네요. 더 열심히 하라는 신에 계실 겁니다. 신은 감당할 만큼의 고통만 주신다더라고요. 이런저런 곳에서 주워 들었어요. 수건과 하한에 방문하셔서 제가 쓴 글 한번 읽어봐 주시고, 또 건강한, 그러니까 납득 가능한 비판, 그리고 질문, 그리고 제 글을 읽고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이 떠올랐다면 응답이라고 합시다. 그 응답까지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겠습니다.
할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말하는 중에도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쨌건 모든 글에는 제가 읽고 보고 한 것들의 흔적이 남잖아요. 어떤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정중한 에스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하겠다는 말은 하겠다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 중이니까 물어봐 주시면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아주 적절한, 아주 필요한 순간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주의 시,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의 시를 조금 더 끄적거릴까 해요. 이전에 딱 1년 전쯤 1년 전 이맘때 써두었던 시를 완전히 제목과 그 느낌만 가지고 새롭게 써보려고 하는데 시도 뭐 태고도 괜찮지만 그때 쓰는 스타일과 어떤 말의 속도감이 전혀 다르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새로 써보려는 이유는 이 제목도 마음에 들고 제목이 좋다는 말도 듣기도 했고 뭔가 당시에 쓰면서도 저 스스로가 해소되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서 쓰려고 합니다. 이번 주의 시 제목은 입과 집이라는 시, 제가 1년 전에 써둔 시의 제목을 가져와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모두와 잘 맞는 입, 차오르는 응아리, 누구와도 잘 맞는 입을 가졌다.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고개를 숙이면 입과 입이 맞닿는다. 이런 것이고요. 요즘 평소가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어떤 주제, 소재, 모든 어떤 다양한 층위에서의 소리와 리듬이라는 개념이고요. 전시 준비 이렇게 힘들게 할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많이 걸려서 이제 막 뭐 읽어보고 싶었던 글들이랑 모아놓은 책들을 조금씩 읽어드리면서 또 한 주 한 주 시를
쓰면서 작업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뭐 마지막으로 뭐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제 글을 읽든 아니면 어디선가 뭐 어떻게 시를 알게 되었든 시집을 읽기는 조금 어렵지만 시가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김원 시인의 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라는 시론집인데요. 시론이라고 하면 일단 어떤 큰 벽이 느껴지긴 하지만 담담하고 편안한 문장을 쓰시는 에세이를 쓰실 때는 그렇게 쓰시는 편이시고 이것을 읽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저는 쓰는 것 같거든요. 비단 시의 독자뿐만 아니라 시를 읽지 않는 독자까지 또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하시면 김원 시인의 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데 이 시인도 그런 말을 썼네요. 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시는 고독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가? 아니다. 시는 사랑에 대해서도 증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시는 무엇 자체다. 시는 고독 자체이고 결별 자체이며 또한 사랑 자체다. 증오도 애원도 슬픔도 모든 감정도 시는 말하지 않는다. 시는 그것들 자체다. 시를 쓰면서 늘 하는 생각이고 제 시가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된 시를 쓰고 싶네요. 입과 집이라 어렵다. 메모를 좀 해두기는 했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
소문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갔다. 꼭 시 같죠? 시는 소문이 되려나? 뭐 추문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돌림 노래? 유행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소리 소문 없이 소리도 있고 소리가 있는 시도 있겠고. 한 가지 걱정은 제가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어서 에세이 모임이나 그런 활동들을 심야에만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그것들은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번 주에 빠져있을 책은 영화 대사 따라 쓴 거고 귀신의 왕, 그리고 정지용 약간 듄 암구절, 그리고 김한 시인의 시집이 꽤나 많이 좋아서 사실 여기에 좀 많이 빠져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 기준에서 저는 사람 구실을 잘 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저를 꼭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요. 그 사람들이 사람 구실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보면 난가? 싶지만 마음을 다잡죠. 또 말이 이렇게 말은 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여기서만 그런 거겠죠.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재밌는 대화 상대랑은 재밌는 대화 상대? 너무 표현이 투박한가요? 대화를 해서 즐거운 사람과 마주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 모든 걸 새로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다. 모든 걸 새로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재밌는 대화.
재밌는 대화, 즐거운 대화. 그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죠? 근데 말만 해가지고 재밌는 건 아닌 것 같고 몸과 마음이 응해야 즐거운 대화가 되겠죠? 하나 가지고는 요즘 살아남기 어렵죠? 아닌가? 방금 충격적인 거 봤어. 펩시에도 라임이 있어. 이런 문장도 썼어요. 다만 꼭 맞는 입을 기다린다. 기다리면 안 된다니까. 기다려도 돼요. 기다리는 게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죠. 이렇게 나서도 되고 찾으러 나서도 되죠.